새 집으로 이사하는 거 정말 설레는 일이잖아요. 근데 그 기쁨도 잠시 괜히 눈이 따갑고 머리가 지끈거리는 경험 혹시 해보셨나요? 도대체 이게 뭔가 싶고 좀 답답하셨죠? 오늘 그 문제 제가 아주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. 네, 바로 이런 거죠. 양파를 썰지도 않았는데 문을 열자마자 눈이 시큰거렸다. 와, 이 한 문장이 정말 많은 걸 말해주지 않나요? 뭔가 보이지 않는 공격수한테 당하는 기분이랄까요? 여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궁금증이 시작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. 이렇게 내 집 때문에 내가 아픈 상황, 이걸 과연 상해라고 봐야 할까요? 아니면 질병으로 봐야 할까요? 에이, 그게 그거 아니냐고요? 천만에요.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돈이, 그러니까 보상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모든 전략을 결정하는 열쇠가 되는 거죠. 사실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헷갈려 하시거든요. 자, 지금부터 이 문제의 핵심, 그러니까 보험금 청구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를 딱 짚어드리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볼까요? 새집 증후군 보험금 청구의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, 네, 바로 질병이냐 상해냐, 이 둘의 차이입니다. 자,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딱 구분이 되죠? 상해는 뭔가 갑자기 쾅 하고 일어나는 거잖아요. 교통사고처럼요. 그런데 새집 증후군은 어때요? 유해물질에 하루, 이틀, 한 달 이렇게 차곡차곡 노출되면서 서서히 나타나죠. 그래서 보험에서는 이걸 상해가 아니라 질병으로 보는 겁니다. 누가 갑자기 나를 때리는 게 아니라 독이 스멀스멀 몸에 스며드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네, 상해로 인정받으려면 이 세 가지 조건, 그러니까 급격하고 우연하고 외부적인 요인이 모두 충족되어야 해요. 근데 새집증후군 증상이 갑자기 급격하게 짠 하고 나타나나요? 아니죠. 서서히 나타나잖아요. 바로 이 급격성에서 딱 걸리는 겁니다. 그래서 상해보험 쪽으로 생각하셨다면 아, 이 길은 아니구나 하고 바로 방향을 트셔야 합니다. 그러니까 결론은 명확합니다. 우리가 두드려야 할 문은 상해보험이 아니에요. 엉뚱한 것에서 헤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. 정답은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실손의료보험입니다. 실손보험,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. 자, 그럼 이제 이론은 알았으니 가장 중요한 실전으로 넘어가 봐야겠죠? 이거 복잡한 거 아니야?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. 제가 딱 3단계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. 이대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. 이 3단계 한번 보시죠. 병원 가고, 서류 떼고, 앱으로 청구하고. 간단하죠?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? 바로 1번, 병원 방문입니다. 왜냐하면 의사에게 받는 진단명, 이게 바로 보험금을 받으러 가는 입장권 같은 거거든요. 이 티켓이 없으면 아예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병원에서 나올 때 뭘 챙겨야 하느냐? 바로 이 필수 서류 3종 세트입니다. 진료비 세부 내역서, 영수증, 처방전. 이건 그냥 무조건이에요. 마치 햄버거 세트처럼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보험 청구는 결국 서류 싸움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. 이건 진짜 아는 사람만 아는 꿀팁인데요. 의사 선생님께 진료 기록에 이 말을 꼭 좀 넣어달라고 부탁해보세요. 치료 목적 혹은 진단 목적이라는 이 마법 같은 문구요. 별거 아닌 것 같죠? 아니에요. 이 한 줄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 속도가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결국 이런 것도 다 요령이거든요. 그래서 내가 낸 병원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 거지? 이게 제일 궁금하시잖아요. 요즘 많이 가입하시는 4세대 실손보험 기준으로 보면요. 간단해요. 급여 항목은 20%, 비급여 항목은 30% 정도를 내가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나머지는 돌려받는 거죠. 이 구조만 알아도 대충 얼마쯤 들어오겠구나 하고 계산이 딱 서실 거예요. 자,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또 많이들 하시는 실수가 있어요. 우리가 굳이 밟을 필요 없는 지뢰 같은 것들이죠. 이 부분만 잘 피해 가셔도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거나 거절당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. 아마 지금 딱 이 생각하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. 잠깐만, 그럼 내가 산 공기청정기 값이나 공기질 측정하는 데 쓴 돈,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지? 이것도 다 집 때문에 아파서 쓴 돈인데 당연히 청구되는 거 아니야? 하고 말이죠. 그쵸?
자, 이 표를 보시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. 핵심은 이거예요. 실손보험은 의료비, 즉 병원 치료와 관련된 비용만 보장해 주는 겁니다. 공기청정기를 사거나 친환경 페인트를 바르는 건 의료행위가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에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이건 안타깝지만 보험 처리 대상이 아닌 거죠. 이 둘의 경계선을 명확하게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. 여기 이 비유가 정말 재밌지 않나요? 스파게티처럼 섞지 마세요. 딱 와닿죠? 의료비 청구랑 환경 개선 비용을 막 섞어서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면 일이 스파게티면처럼 막 엉켜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병원비는 보험사로, 환경 개선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딱 두 개의 트랙으로 나눠서 생각하셔야 합니다. 깔끔하게요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이론은 이제 빠삭해지셨을 테니 오늘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알려드릴게요.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. 네, 맞아요. 뭐 거창한 걸 준비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. 지금 당장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그 스마트폰에 메모 앱을 한번 켜보세요. 바로 그게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. 믿으셔도 좋아요.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. 딱 이렇게만 적어보세요. 날짜랑 시간 적고 머리가 아팠다, 피부에 뭐가 났다 같은 증상을 적는 거죠. 그리고 집에 들어오고 2시간쯤 지났을 때처럼 상황을 구체적으로요. 제일 중요한 건 창문을 여니까 30분 만에 두통이 좀 나아졌다. 이런 변화를 기록하는 겁니다. 이런 기록이 쌓이면요. 나중에 의사 선생님한테 설명하기도 훨씬 쉽고 보험금 청구할 때도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. 그냥 아팠어요 하는 것보다 100배는 더 설득력 있죠. 자, 오늘 이야기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부터 딱 60초 안에 여러분의 주장을 훨씬 더 튼튼하게 만들어줄 그 한 줄의 기록, 뭘 적어보시겠어요? 결국 모든 변화는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시작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거거든요. 오늘 남기는 그 기록 한 줄이 여러분의 건강과 권리를 지키는 가장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.